약했던 길 이젠 함께 걸어요. 한국이민비자센터 코이바 코이바 든든한 믿음 정확한 길잡이 에스크조.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금 우리가 이제 출입국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정 법령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여기 41조에 따라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이나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위헌 여부를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헌 결정을 하면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자체가 갖고 있던 조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즉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판시사항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잖아요. 어떤 게 헌법 조항에 이제 그 12조에 보면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37조 2항에 본질적인 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조문인데 여기 본질적 내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이제 밟지 않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이제 그 과잉금지 원칙은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헌법 시간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굳이 오늘 이 강의에는 그런 내용은 스킵을 하고 다만 이제 어떤 뭐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만 가볍게 터치하고 뭐 법익의 균형성이라든지를 터치하고 그다음에 적법 절차 위반되는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내용은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5월 31일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데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깐 이제 맛보기라든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료를 충분히 원래 원문을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짧게 요약서 엑기스가 뭐다 요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금지 원칙을 따져볼 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본 조문은 본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된다. 심판 대상 조항이잖아요. 강제퇴거 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 소용하여 강제 퇴거 명령을 그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목적과 수단 이건 인정된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하지만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 이것만. 여기 결론입니다.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
잠정적 강제 조치로서 어떤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았구나. 즉 상한을 두지 않았구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또는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했는가 등등을 따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 또는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출입국 관리법을 배우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이 사안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 사안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안은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 친구가 A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은 B2 자격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 처음 이 출입국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많은 실무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그건 기본이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B2 자격은 관광 통과 자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선생님 이건 알아야 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H2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F4하고 H2가 이제 이 통합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 단계별로 이 통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B2가 있고 여기 또 C3, 4가 있습니다. C3, 4 여기 있죠. 여기는 방글라데시 친구. 관광 통과 체류 자격 이 B2 자격인 사람은 체류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 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체류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자, 체류 기간을 도과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버스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식 이민법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llegal stay라고 하는 불법 체류가 되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불법 체류 자진 신고 기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가 되는 거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이 당사자의 체류 자격은 뭡니까? 예? 체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체류 기간 연장을 하러 와요. 여러분 체류 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치료 자격이 있어야 뭘 연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인데 아마 좀 혼동을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C3-4, C3-4는 단기 상용입니다. 이거 왔다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G1, 5라고 하는 치료 자격을 받습니다. 이 G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기타 자격이죠. 기타 자격. 그래서 제가 실무한 것은 이 F4입니다. F4의 유명한 이제 그 신문 방송에 나오셨던 그분께서 이제 그 유사한 사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F6 건입니다. 왜 이 F4하고 F6가 이제 F4는 이제 재동포 관련된 분이었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해서 3년 정도 이제 그 징역을 이래 사시고 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다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F6 건은 이제 모로코 사안인데요. 모로코 그 분께서 이제 한국 분과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F6를 이제 모로코 대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그 신청을 하신 다른 행정사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분이 계실 텐데 거절당한 이후에 어떻게 물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로코 친구도 결국은 이제 그 여러분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난민에 관한 강의도 제가 뭐 이미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뭐 그것이 이제 그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까 모로코 친구는 이제 그 B1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B1은 아시다시피 그 사증 면제입니다. 그 나라마다 체류 기간이 다르죠. 자, 이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드리면은 입국을 해서 정 안 되면은 이제 한국에 적어도 외국인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처럼 좋은 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살면은 이제 한국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치료 자격이 필요한데요. 치료 자격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순수한 의미의 난민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난민 신청만 6번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뭐 본 사안은 보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제특업 명령을 받을 때 그 강제특업 명령서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참고하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그 받은 사본인데 인적사항만 가리고 디폴테이션 올더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은 이 법률 조항이 즉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다는 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헌법 12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헌법 12조 여기 보시면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같은 거 그다음에 37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헌법 2조 12조 보면은 여기 신체의 자유와 함께 적법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소위 보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일반적으로 법령에 1조 목적, 2조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출입국관리법도 이제 보호라는 내용들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46조 1항 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강제 퇴거 대상자가 나오고 66조의 보호일시, 63조의 보호일시 해제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부분이 63조, 즉 개정 전이죠. 이 개정 전의 보호일시 해제. 선생님 우리가 받은 자료는 없는데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특업 명령서 4번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문들을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래서 63조에서 읽어보면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 이장. 요새 이제 여러분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고 뭐 또 출입국 외국인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뭐 출장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용어로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는 이 업무를 하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모를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교 보고될 때 이제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보호일시 해제는 여기 특히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지요. 보호 해제.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일정한 이제 사유, 보호일시 해제를 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일정한 사유들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로코 이 친구는 이제 보호일시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 친구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 치료 목적을 위해서 보호일시 해제를 받았고 보호일시 해제는 이제 출국을 하기 전에 즉 한국으로부터 강제 퇴거를 하기 이전에 어떤 잠시 일시 해제를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보호일시 해제를 받고 또 기간이 좀 모자리면 연장도 받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조에 바로 보호일시 해제가 정확히 나와 있고 63조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입니다. 자,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실무를 하실 때는 해당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쭉 넘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이렇게 돼 있죠. 46조 1항이 그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는 51조가 있고 63조 1항이 있습니다. 51조에서는
강제퇴거 대상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심판 대상의 보호는 바로 이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이게 뭐 언젠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다. 즉 상한이 없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쭉 넘어가면은 쟁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과잉금지 원칙과 어떤 12조 신체의 자유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필요로 하잖아요. 심사 기준. 여기 이제 여기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엄격한 심사 기준은 이제 그 제가 쓴 이제 미국 헌법 책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저도 이제 헌법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사법고시 시험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기준이 뭐 이 심사 기준이 미국 헌법에서 왔다는 그런 이제 입법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합리성 심사가 있고 중간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엄격 심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엄격 심사를 봅니다. 요거를 영어로 하면은 레셔널 베이시스라고 하고 요거는 인터미디에이트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엄격 심사는 요것은 스트릭트 스크루티나이라고 합니다. 심사는 스크루티나이 뭐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합리성 심사는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자에 있고 중간 심사와 엄격 심사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뭐 다른 것은 됐고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네 개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즉, 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심판 대상 조항을 쫙 살펴보니까 거기에 위반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입법례는 뭔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쭉 다른 데 살펴보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제3국 불법 체류자의 송환에 대한 회원국 내 공동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 여기 쭉 있으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뭐 이렇게 대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이제 쭉 이제 관련 이제 입법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다른 의견으로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캐나다와 호주도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 즉 모든 입법례가 상한을 두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하튼 이제 이런 입법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쭉 이렇게 넘어가서 자, 이런 게 이제 결론 종합을 해보시면 이제 종합적인 내용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법 절차 원칙도 위반이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적법 절차 원칙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출입국 관리법이 어떻게 반영되었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뀐 그런 법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적인 결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해서 그래서 침해한다 이렇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면은 단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그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했냐면요.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원칙적으로 단순 이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하지만 이것이 이제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어. 만약에 이것을 단순 이혼 결정을 하면은 강제 퇴거 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근거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되면은 법적 공백이 발생해. 어떤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까?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되 빨리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데, 언제까지? 늦어도 2025년 5월 30일까지 개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개정을 안 하면 202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25년도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 특히 이제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서 그러면 출입국관리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025년도 출입국관리법이 바뀐 내용들을 가능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합해서, 하지만 자세히 다뤄보지는 않고요. 제가 이 자료를 다 파일로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새로운 시작 꿈을 향한 첫걸음 막막했던 길 이젠 함께 걸어요 한국이민비자센터 코이바 든든한 믿음 정확한 길잡이 에스크조 한국이민비자센터 복잡한 서류 걱정 일랑 내려놔요 전문가 상담 당신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 우리가 함께 할게요 문화의 차이도 언어의 장벽도 한국 유학, 한국 취업, 한국법 위반, 외국인 투자 사범 심사, 외국인 결혼, 한국 국적 모두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두 도와드려요.